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쌤, 설날 커밍순입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뭐 하실 예정인가요? 저 뭐 당연히 이제 친척들 만나 뵈야죠. OTT 보실 거죠? 네, 그렇게 지금 다 알고 써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사실 OTT 매니아라서 네. 박살냈어요 다. 아, 그래 이미 다 네, 보셨군요. 그래가지고 네. 뭘 봐야 되나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추천 좀 해주세요. 모두의 체험 톡톡 있잖아요. OTT에서도 다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의 채용 소식 만나볼까요? 오늘은 좀 특이한 기업을 갖고 네. 왔습니다. 여태까지 뭐 공기업, 금융권, 대기업 막 이런 데만 갖고 가다가 네. 이번에 외국계 회사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서 히로세 코리아라는 곳을 가져와 봤습니다. 히로세 코리아면 왠지 외국계 계열 회사인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걸 하는 회사인가요? 기본적으로 커넥터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커넥터라 그러면 또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전자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기기나 시스템 내부에 전선들 연결하는 그런 네. 커넥션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뭐 단순 제조업 회사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여기에 고객사가 어딘지를 확인하시면 진짜 생각이 좀 바뀌실 거예요. 네, 대표적인 어딘가요? 예시로 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오. 이 기판들, 이 커넥터를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로 봤을 때는 애플이나 구글까지도 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진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데 뒤에 들어가는 기판들도 사실 여기서 만들고 있다, 커넥터를 만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 실제로 업무도 합니다.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외국계 회사니까 본사에서 그런 일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실제 여기서 지금 다니고 있는 현직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커넥션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름이 이제 히로세라고 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계 회사입니다. 짐작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지금 이제 히로세 코리아가 있는 것 같이 일본에도 당연히 히로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도 있고 다른 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굉장히 네. 많이 보유한 초대형 회사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어학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히로세 코리아니까 네. 당연히 이제 한국 사람들을 뽑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학적으로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당연히 뭐 이번 채용 관련해 가지고도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뭐 해외 영업 직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필수 요소일 수밖에 없겠죠. 뭐 영어를 당연히 써야 될 그렇죠. 것이고 네. 일본어를 쓰면 쓸수록 좋을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당연히 뭐 다른 직무 예를 들면 뭐 제품 설계라든지 뭐 제조 공정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어학적인 거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접근했어요. 근데 우대 조건에 그런 것들이 써 있더라고요. 어학적인 요소 일본어로 할 줄 알면은 좀 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실제로 이제 본사와의 소통을 할 일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산을 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매뉴얼 같은 것들도 일본어로 돼 있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하면 할수록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네. 할지라도 이 어학적인 거, 나 일본어 전혀 못하는데 하시는 분들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영어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나 읽고 쓰는 데는 지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네. 여러분들한테는 외국계 회사에서 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죠. 네, 그렇군요. 이 히로세 코리아 하면 일본 소설 남자 주인공 이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요? 저는 여자 주인공이 떠오르던데. 아, 그래요? 전 여자니까 남자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 히로세 코리아도 현재 채용 진행 중인가요?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뭐 여기 잠깐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지금 채용 진행 중에 있어요. 서류 접수가 1월 30일. 여러분들 이제 설날 다 보내고도 네.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전 분야 채용을 진행 중이에요. 제품 설계, 설비 기술, 국내 영업, 해외 영업, 제조 관리, 공정 관리, 품질 보증까지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근무할 곳은 이제 시흥, 경기도 시흥에 있는 오이도, 큐컴도라고 제가 보통 부르는데 그 오이도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거고요. 네. 이제 과정 채용 프로세스 자체는 인적성 면접 플러스 논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임원 면접까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네.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인성 검사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큰 막 걱정은 안 하시고 뭐 너무 대기업이랑 비슷한 채용 프로세스 아니냐? 글로벌 기업이니까 그 정도는 좀 염두하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 논술이라고 하면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거든요. 맞습니다. 취준생 입장에서 좀 각장 걱정되는 전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이게 논술이라고 하면 좀 네. 지레 겁먹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사실 이제 논술이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는 왜 계속 지속을 할까라고 해서 좀 살펴보니까 네. 그냥
일본과 한국의 교류나 문화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확인하는 정도의 논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엄청나게 딥하게 네. 여러분들의 그런 지식적인 측면을 확인하는 거, 네. 뭐 예를 들면 전공 시험을 보는 듯한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배경 지식, 평소에 이제 시사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다라고 하고, 특히나 이제 일본계 기업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네. 그와 관련돼 가지고 국제적 교류에 대해서는 좀 이해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니까 네. 만약에 내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평소에 나는 막 애니메이션 덕후여가지고 이미 일본 문화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한일 간의 교류를 잘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더욱 궁금한 히로세 코리아의 면접 기출 질문 알아볼게요. 또 바로 살펴볼까요? 네, 네. 이번에 제가 가져온 면접 기출 네. 질문은 해외 영업 직무를 가져와 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영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제일 많을 것 네,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가장 특이했던 질문을 물어본 질문입니다. 그래요? 실제 기출 질문, 네. 우리 동네엔 치킨 가게가 몇 개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어? 실제로 저는 이 질문을 하신 네. 임원분이 누군지도 알고 있는데 네. 뭐 여기서는 얘기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기업에서 오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게 고객사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오시면서 네.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전략이라든지 기획일을 하시던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우리 동네라고 한다면 그 지원자의 동네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겠죠. 이제 아.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 근데 저도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치킨집이 뭐 좋아하는 치킨집은 몇 개는 알고 있지만 몇 개가 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나요? 다 아실 거라 생각해서 이 기출 질문 갖고 온 건데. 그런 건가요? 네. 그쵸. 알아오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네. 뭐 치킨집 모릅니다. 뭐 지나가다가 여기도 이런 게 있었네, 네. 이런 게 있었네라고 네. 아는 정도만 있지, 아는 사람은 더 신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이 질문 왜 하는 거예요? 그쵸.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질문들 종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컨설팅 펌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전략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컨설팅 펌에서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요, 관찰력, 추리력, 논리력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답이 있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면은 뭐 답은 있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뭐 진짜 지도를 켜놓고서 외워놓고 간다면은 네. 알 수는 있겠지만 뭐 보통 그걸 외워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 간에 그냥 추리해 보세요, 추론해 보세요, 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략 10개 있지 않을까요? 약간 이 정도. 한 10개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게 잘못된 답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왜 물어볼지를 생각하면 관찰력, 추리력, 논리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질문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 네. 이게 보통은 제가 컨설팅 펌에서 나오는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게스티메이션 면접 혹은 케이스 면접, 케이스 인터뷰라고 보통 부르긴 하는데 네. 케이스 인터뷰는 좀 더 딥해요. 막 그거는 진짜 자료까지 주고 한번 이거는 어떻게 분석해봐라, 이런 분석해봐라까지 건가요? 가는데, 이런 보통 다른 일반 기업에서는 이 정도 질문이 나옵니다. 여성분들이 토너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의 전체 연간 네. 토너 몇 리터나 쓸 것 같냐? 라는 어.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반포대교 혹시 아시냐고 네. 라고 하면서 반포대교 일주일 동안 통행량 한 몇 차 몇 대나 지나다닐 것 같냐? 라고 하는 질문들을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배경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뭐 당연히 차를 운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네. 치킨집이라고 한다면 치킨집의 현황 정도는 알아야 될 거고 그와 관련된 근거를 내야겠죠. 한 10개요? 이렇게만 말고 하면은 왜요? 라는 질문이 분명히 따라 들어올 거기 때문에 관찰력이라든지 내 논리의 근거가 될 만한 요소에 뭔가 추리력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구조를 잡고 정확한 논리 구조를 표현해 주는 거, 그런 삼박자, 관찰력, 추리력, 논리력, 이 세 가지를 점검하는 질문이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게 정답은 없지만 네. 내 논리를 좀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좀 잘 말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근거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제일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면접관이 이제 내가 사는 동네에 치킨집이 몇 개 있는지를 미리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 거기 사는데라고 얘기해버리면 뭐 답은 알고 보니 없겠지만 동네야. 그 답은 없겠지만 네. 보통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근데 정말 치킨집이 있는 게 몇 개가 있는 게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뭐 어떻게 과정을 보여주실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해외 영업 직군에서 네. 나왔던 기술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영업 직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는 거, 다른 한 가지는 기존 거래처를 관리 감독하는 거, 그리고 네. 좀 이제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근데 이제 기존 거래처라고 해가지고 계속 인보이스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것만 계속 생산해내고 주문 발주만 넣고 하면요, 그 관계가 네. 계속 지속해서 이어질까요? 그리고 다른 데서 또 파고들 수 있는 역할이나 일들이 없을까를 곰곰이 찾아보는 게 어떻게 보면 영업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A라는 질문에 대해서 A라는 답변만 받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지? 뭐가 좀 현안이지? 라는 것들을 계속 관찰하고 그거에 따라서 추리해내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사실 영업 직군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량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질문 하나만으로 저 영업 잘해요라는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영업의 영업력, 여러분들의 영업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이 답변에 좀 예시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근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답변을 일단 당연히 하셔야겠죠. 어느 정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항상 근거를 먼저 대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뭐 근거를 사실 먼저 대도 되지만 근거를 네. 대기 시작하면은 너무 한도 끝도 없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답변은 대충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한 20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20개에 맞춰서 내 대답에 근거를 들어야겠죠. 그 근거의 순서는 이제 추론의 과정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에 추론해 본다면 뭐 한 10개 정도의 치킨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네의 기준은 한 동, 네. 배달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최근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본 적이 있는데 네. 동네에 이제 한 전후 3km 정도 이내에 치킨집이 한 10개 정도가 있더라. 근데 이제 그런 10개의 치킨집 이외에도 분명히 배달을 안 하는 집도 치킨집이 있을 네. 것이고, 그리고 한쪽 배달 앱을 안 쓰는 그쵸. 치킨집이 있을 수 네. 있을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달을 아예 안 하면서 호프집에서도 치킨을 팔 수 있죠. 치킨을 팔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구역별로 어느 정도는 그 술집이 있는 지역이 다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한 10군데 정도 추가로 됐기 때문에 한 20군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은 그 논리적인 과정과 구조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겠죠. 네. 이게 20개 그 자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어떻게 그 생각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그 과정을 추론해냈는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집중하시면 충분히 대답이 될 것입니다. 네, 이 답변의 예시를 들어보니까요, 면접자 입장에서는 이 합리적인 추론의 과정을 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죠? 생각이 안 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5개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적어도 1단계, 2단계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평소에 치킨집을 좋아해서 직접 세보지는 않았지만 배달 앱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네. 몇몇 군데들 브랜드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네. 그게 대략 10군데였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셔도 충분히 답은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10개요 라고 했는데 왜요? 라고 했는데 글쎄요? 감? 이렇게만 해버리면 이거는 제 촉?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여러분 뭐 본인이 지원하는 영업 직군에서도 촉으로 영업하실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하 제가 촉이 제가 좀 촉이 좋거든요. 그러면 재벌집 막내 아들 하셔야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네. 그 근거를 대셔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정답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10개, 20개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숫자 어느 정도는 중요해요. 치킨집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200개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네, 말도 안 되죠. 그거 말이 안 네.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추론을 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답 수치에 가까운 답을 해야겠지만 네. 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근거가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요. 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어. 이 질문은 당연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면접관이 혹시 본인 사는 동네에 치킨집 몇 개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잠시 생각할 시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좀 어느 정도는 네. 염두를 해두고서는 접근하셨으면 네.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쌤, 이런 질문과 답변들은 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상 질문을 좀 만들기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이 이제 히로스 코리아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좀 이걸 찾아보게 될 텐데 찾기 쉬운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네. 게스티메이션 면접 혹은 케이스 인터뷰 이런 것들을 구글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인터넷에다가 조금만 치게 되더라도 충분히 많은 질문들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 처음 들어본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연도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면접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기출 질문들 비슷한 유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게 힘들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평소에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숫자적으로 추리해내는 과정을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비둘기 수 몇 마리일 것 같아요? 비둘기 한 200마리 될 것 같습니다. 200마리 정도밖에 네. 안 될 것 같나요? 네. 이렇게 약간 괜찮아요. 근데 이 정도로 연습을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그럼 왜 200마리라 생각했지? 라고 왜냐면 비둘기 생각하면서 요즘 뚱뚱해서요.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고지혈증 걸린 뚱뚱이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식 맞나요? 괜찮습니다. 시작은 반이라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상대방으로 하여금 설득력이 있을까? 정말 약을 파는 것처럼 들릴까? 약간 그렇게 들으셨나 봐요. 아니면은 그럴 수 있겠는데라는 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수 있는 건가? 네. 그래서 비둘기 숫자부터 시작해서 전봇대 개수라든지 네. 이런 것들까지 우리나라의 전봇대 개수 몇 개일 것 같아요? 일일 통행량 몇 명일 것 같아요? 뭐 아니면은 지금 현재 청주시에 몇 명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잖아요. 네. 한번 숫자를 추리해보는 그 과정, 정답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정답이 있을 만한 이야기로 가는 과정을 연습해 보시면은 그거에 대한 설득력을 가져가는 그 과정이 모두 연습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염두에 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히로세 코리아 입사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경기도 네. 이제 지방에서 근무한다, 뭐 이렇게 수도권에서 근무한다, 혹은 이제 제조업이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멀리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이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큼 그만큼 기회가 정말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여러분들한테 뭐 이제 해외 영업 직군 지원하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실제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기회 있으면 미국으로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으로 아예 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 또 이제 여기에서 이직하라는 얘기로 들릴까봐 좀 그렇긴 한데 뭐 구글 담당자였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구글에서 오퍼도 들어오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커넥션이 진짜 깊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성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그 안에서 성장을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